스님 말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무슨 소린가? 마음을 얻으려 노력해야 마음을 얻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아라. 정말 그러한가? 아첨을 떨며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멀어졌던 경험이 없는가? 잘 보이려고 애를 썼더니 오히려 상대가 불편해하며 등을 돌렸던 경험이 없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당기면 달아나고 내려놓으면 저절로 다가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연의 이치이다. 이것이 마음이 움직이는 법칙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아니 어쩌면 평생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의 마음조차 녹여버리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기술도 아니고 처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는 척, 못 본 척, 그리고 진척이다. 이 세 가지 척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피어날 것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고민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어디를 가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운다고.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결국 같은 이유로 힘들어진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아라. 좋은 친구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한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거북스럽다. 마주한 시간이 지겹고 더디 흐른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이다. 마음은 메아리이다. 내가 내보내는 것이 돌아온다. 내가 따뜻한 마음을 내보내면 따뜻한 기운이 돌아오고 차가운 마음을 내보내면 차가움이 돌아온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알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 안에 자아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 내가 낫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세 가지 척을 실천하면 된다. 첫 번째 척은 모르는 척이다. 모르는 척이라고 하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것은 거짓말 아닌가? 속임수 아닌가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모르는 척은 상대방을 위해 일부러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나눌 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모르는 척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마음, 내 말이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나서서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대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작은 느낌이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 부처님 제3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학식 높은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듯 물음을 던졌다. 그 바라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에 끼어들어 자신이 아는 것을 덧붙이고
자신의 생각을 보태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바라문을 조용히 바라보셨다.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다. 그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그 한마디에 바라문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한다. 그날 이후 그 바라문은 부처님의 가장 진실된 제자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모르는 척의 힘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 안다 하더라도 먼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라. 먼저 상대방을 높여라.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다. 그 열린 마음의 문으로 인연이 들어온다. 어느 날 한 분이 법륜 스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한다. 스님,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하고 있을 때 너무 답답합니다. 끼어들어서 내가 안다고 말하고 싶은데 참아야 하나요? 그러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응해주는 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이미 안다고 끼어드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마저 풀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다. 모르는 척은 단순히 정보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새 것처럼 받아들이는 마음, 상대방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 모르는 척의 진짜 의미이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아라. 어느 모임에 가나 꼭 한 명씩 있지 않은가? 남이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끼어들어서 내가 더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남이 어디 다녀왔다고 하면 나는 거기보다 더 좋은 데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남이 힘들었다고 하면 나는 그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처음에는 그저 그렇다 싶다가도 자꾸 그러면 슬며시 그 사람을 피하게 된다.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 반면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저절로 그 사람 곁으로 가고 싶어진다. 이것이 모르는 척이 만들어내는 힘이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이 말씀은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낮추고 비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경험한 것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더 잘한다는 마음이 생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서 상대방의 이야기 위에 내 이야기를 자꾸 덮어 씌우면 관계는 멀어진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그것을 앞세우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반면에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이것이 진리이다. 모르는 척을 실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절대로 중간에 끊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리고 들으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눈을 맞추고, 때로는 그렇군요, 정말요 하고 짧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 느낌이 신뢰를 만든다. 그 신뢰가 관계의 뿌리가 된다. 두 번째 척은 못 본 척이다. 못 본 척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잘못된 것을 봐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그것은 비겁한 것 아닌가 하고. 여기서 말하는 못 본 척은
옳고 그름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작은 허물, 사소한 실수, 체면이 깎일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들추어내지 말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굳이 내가 다시 확인해주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런데 그 허물과 실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관계를 해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반면에 상대방의 허물을 모른 채 하고 덮어주는 사람,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굳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도 비웃지 않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생긴다. 그 안도감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토양이 된다. 어느 날 법륜 스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분이 있었다. 직장 동료가 실수를 자꾸 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있다면 굳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모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모르고 있고 그 실수가 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따뜻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자기 마음 안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핵심이 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잘난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의 지적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예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지적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칼이 된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의 허물을 보려 하지 말라. 남이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을 살피지 말라. 오직 자신이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을 살피도록 하라. 이 가르침이 바로 못 본 척의 정신이다. 내 눈이 상대방의 허물을 향하는 순간 내 시선은 내 자신의 허물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시선을 느끼고 마음을 닫는다. 또 이런 일화가 있다. 한 마을에 두 이웃이 살았다. 한 이웃은 언제나 남의 집 담장 너머로 잡초가 자라는 것, 지붕에 기와가 빠진 것, 빨래를 잘못 널어놓은 것을 보고 꼭 한마디씩 건넸다.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것 같아 고맙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웃을 보기가 싫어졌다. 나중에는 그 이웃이 오는 것이 보이면 미리 문을 잠가버리는 지경이 되었다. 반면 다른 이웃은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여도 모른 척 지나쳤다. 그 대신 좋은 일이 있을 때, 잘된 일이 있을 때 먼저 축하를 건넸다. 그러니 어느 이웃이 더 좋은 이웃이 되었겠는가? 이것이 못 본 척의 힘이다. 그런데 못 본 척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진심으로 덮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속으로는 다 보면서 겉으로만 못 본 척하면 그것은 위선이다. 상대방은 그 위선을 귀신같이 알아챈다. 진정한 못 본 척은 내 마음 안에서도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았더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다. 마치 빗물이 연꽃잎 위에 맺혔다가 고스란히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못 본 척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심의 실천이라고 한다. 자비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이 자비심에서 출발한 못 본 척은 위선이 아니라 지혜이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그가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한 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심한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사와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대방의 실수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이 바로 그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 얼굴 표정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러니 그 상사는 여러분이 자신의 실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더 경계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오히려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분은 그 후로 상사의 허물을 못 본 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그 상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챙겨주기도 했다고 한다. 마음의 에너지가 달라지자 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 메아리라는 말의 뜻이다. 내가 내보내는 기운이 돌아온다. 저기에 가득 찬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저기가 돌아오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따뜻함이 돌아온다. 이것은 관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세 번째 척은 진척이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어려운 척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한다. 논쟁에서 이기고 싶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욕구이다. 그런데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니까 혹은 자기 성질대로만 살려고 해서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악어, 즉 자신이 이겨야 한다는 집착,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고집이 인간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진척이란 무엇인가? 일부러 지는 것이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기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당당하기 때문에 숙일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스스로 낮출 수 있다. 진정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을 때 질 수 있다. 한 어른께서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한다. 저는 50년 가까이 부부로 살면서 아내와 수도 없이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논쟁에서 이길 때마다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 때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아내의 표정이 풀리고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이겨온 것이 결국 진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 깨달음이 50년의 공부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을 막는 것이지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과 관계에서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아니, 오히려 반대이다. 논쟁에서 이길수록 관계에서는 진다. 논쟁에서 질수록 관계에서는 이긴다. 이것이 역설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다. 왜 그런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는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면 그는 틀린 사람이 되어버린다. 틀린 사람이 된 그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원수로 여기기 시작한다. 당장 그 자리에서는 수긍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불씨가 남는다. 그 불씨는 언제 다시 불꽃으로 살아날지 모른다. 반면에 내가 진척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졌다는 생각이 없으니 마음에 부채감도 없다. 부채감이 없으니 방어심도 없다. 방어심이 없으니 마음이 열린다. 마음이 열리니 신뢰가 생긴다. 이것이 진척이 만들어내는 흐름이다.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하겠다. 어느 노인께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말 한마디 나누면 티격태격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스님께서 물으셨다. 어머니께서 먼저 지어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노인께서는 당황하셨다. 내가 왜 져야 하냐고. 나는 시어머니이고 집안의 어른인데 하고 말씀하셨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자신의 가지를 낮추어 작은 나무를 감싸주지 않던가요? 어머니가 먼저 져주세요. 딱 한 번만 져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노인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내가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았는데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이 진척의 위력이다. 진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자존심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 진척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가지는 것이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당하기 때문에 숙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릇이 크기 때문에 비울 수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척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모르는 척은 상대방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못 본 척은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진척은 상대방에게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결국은 하나의 말로 요약된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척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그것이 전략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음을 얻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척이 아니라 연기이다. 사람들은 그 연기를 귀신같이 알아챈다. 진정한 모르는 척, 못 본 척, 진척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서법이라는 것이 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네 가지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불교의 원리이다. 보시는 주는 것이요, 애어는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는 것이요, 이행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요, 동사는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사서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다. 이 정신이 바로 세 가지 척의 바탕이다. 모르는 척은 보시이다. 내가 가진 지식을,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이니 보시이다. 못 본 척은 애어이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따뜻한 침묵을 건네는 것이니 애어이다. 진척은 이행이다. 내가 이겨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 내가 져서 상대방의 마음에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니 이행이다.
이 세 가지 척을 적에게도 실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모르는 척, 못 본 척, 진 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더 만만하게 볼 수도 있다. 더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가 온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가 온다. 어느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저는 회사에서 저를 극도로 싫어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차갑게 대했고 회의 때마다 제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에 맞서 싸웠는데 관계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세 가지 척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모르는 척했고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논쟁에서는 일부러 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동료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내가 너한테 좀 심하게 굴었던 것 같다.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메아리이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상대방의 마음이 달라진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달라진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이쯤에서 한 가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을 앞세워서 상대방의 말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의 허물을 놓치지 않고 들추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그 답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고민의 대다수는 인간관계의 해결법에 대한 것이고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없지만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여유를 갖고 인간관계를 대해야 한다고. 여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옳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많이 알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생겼을 때 비로소 관계가 숨을 쉰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도 그러하게 된다고. 이 말씀은 역설적이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나는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고요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가진 사람 곁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모여든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 드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세 가지 척은 더욱 빛을 발한다. 모두가 앞으로 나가려 할 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오히려 눈에 띈다. 모두가 말하려 할 때 들으려 하는 사람이 오히려 존재감을 갖는다. 모두가 이기려 할 때 지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다. 소극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근본에서부터 세상을 살라는 말이다. 표면이 아닌 본질에서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다. 세 가지 척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모르는 척이 불편하고 못 본 척이 답답하고 진 척이 자존심 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의 느낌이다. 조금씩 이 세 가지 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면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 있을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마음은 멀어진다. 그냥 세 가지 척을 실천하며 살다 보면 마음은 선물처럼 자연스럽게 주어진다. 마음을 열어라. 내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을 꺼내어라. 우리 안에는 본래부터 따뜻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다. 단지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이다. 자아라는 자물쇠가, 자존심이라는 벽이, 이기려는 욕심이라는 잠금 장치가 그 마음을 가두고 있을 뿐이다. 세 가지 척은 바로 그 잠금 장치를 하나씩 풀어내는 열쇠이다. 모르는 척은 자아라는 자물쇠를 푸는 열쇠이다. 못 본 척은 자존심이라는 벽을 허무는 열쇠이다. 진 척은 이기려는 욕심이라는 잠금 장치를 여는 열쇠이다. 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 순간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이다. 지금껏 귀찮다고 생각했던 이웃이 소중한 인연으로 보일 것이다. 지금껏 밉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보일 것이다. 지금껏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척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이다. 꽃을 보아라. 꽃은 상대방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꽃은 향기를 내뿜어야겠다고 결심하지 않는다. 그냥 피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 그 아름다움이 저절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마음을 얻겠다고 안달하지 말아라. 그냥 세 가지 척을 실천하며 피어 있어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향기가 퍼지듯 그렇게 다가온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답게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의 실천 방법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척이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관계의 결합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그 좋은 관계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서 시작된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쁘다. 이웃을 괴롭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도록 하라.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세 가지 척을 하나씩 실천해 보도록 하라. 오늘 한 사람에게 모르는 척을 해보아라. 내일 한 사람의 허물을 못 본 척 넘어가 주어라. 모레는 작은 논쟁에서 일부러 진척해 보아라.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주변을 맑게 만들고 내 관계를 향기롭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넉넉해질 것이다. 더 따뜻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과제이다. 그 과제를 이 세 가지 척으로 시작하도록 하라.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우리는 인연이 깊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 맑고 향기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란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이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된다. 고맙다.